프로젝트.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자 근육 만들기 트레이너입니다. 네. 네, 근육 없이 지방만 있는 그런 엄마들을 위해 특별히 모셨어요. 네, 백승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 근육 트레이너 백승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막 부동산 대책 뭐 얘기 나오는데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또 대책까지 발표되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가게 경제를 책임지면서 또 오늘도 공부하는, 또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많이 해주실지 좀 소개해주세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딱 이 촬영 시점이 9월 13일 날 대책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이라서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휴가가 끝나고 났을 때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돼요. 혹시 휴가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좀 일 좀 해볼까 할 때쯤에 갑자기 뭐 부동산 뉴스가 갑자기 연이 터지고 막 2천, 3천이 올랐다 혹은 뭐 마곡지구는 1억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 때였거든요. 이 얘기부터 좀 같이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항상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해서 어떤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4월달 출발을 해서 5월달에는 주부님들이 뭐 해요? 어린이날 있고 뭐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 행사에 거기에 또 봄바람이 뭐 하면서 이제 벚꽃 흩날리기 시작하면 다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부동산이 뿐만 아니라 그냥 주부님들이 바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5월달부터 시작해서 장마 오는 6월, 7월 더워지고 휴가 가는 8월달까지가 비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떤 대책을 내놔서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근간에 있었겠지만 원래 비수기였기 때문에 좀 조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8월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보통 부동산 시장을 하반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반기는 1월 말 그대로 3월달부터 한 6, 7월, 하반기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장인데요. 그때 분양을 정말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번 휴가가 들어가기 전에도 제 모든 분들에게 어떤 결론을 얘기를 드렸느냐면, 자, 휴가가 끝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였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반기에 약 3만 세대 정도의 분양 물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또 이 서울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 지역 중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관심 많아하는 서초. 거의 다 아파트 이름 앞에 로또라는 단어를 다 달았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워낙에 분양하는 가격을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세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만 받으면 거의 시세 차익이라고 할까요? 이걸 한 2억, 3억씩은 무조건 깔고 가야 하는 이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파트 하나를 분양할 때 이 건설사나 시공사 혹은 시행사들이 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홍보비로 쏟아붓는 비용이 뭐 거의 한 아파트당 뭐 20억, 30억, 뭐 50억씩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런 애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뉴스 매체 애들 많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듣고 싶지 않아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이 뭐 어디가 분양하네, 어디가 좋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듣게 되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주변을 둘러보시면 가게들이 좀 망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가는 또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실물 경기는 정말 좋지 않은데 왜 아파트 가격은 오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냥 딱 하나예요. 분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분양이 있을 때는 아파트 가격은 그 주변을 위시로 해서 먼저 오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 효과는 또 뭐 때문에? 뉴스 매체들이나 매체들이 막 떠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뭐 상암에도 관심이 없었고 아파트는 이제 뭔가 거의 끝자락인 것 같아. 그리고 실물 경기도 안 좋아. 그래서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또 분양, 뭐 모델하우스에 뭐 몇만 명이 찾아들어 뭐 이런 뉴스를 갑자기 듣기 시작하면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지금 분양 받아야 되나? 그쵸? 대출 받아서라도 해야 되나? 그쵸? 네. 나 집에 있어도 되나? 나 지금 어디 나가서 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어디 모델하우스 한번 보러 와. 우리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서로.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가수요죠. 근데 이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거리를 양산을 해주는 네. 거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분양 물건이 또 많으면 서로 나눠 가지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서초권역이나 이런 데서 분양하는 것들이 뭐 기껏해야 200세대 정도씩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합쳐봐야 5-6군데를 합쳐봐야 뭐 한 1200세대 정도쯤 되려나?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고 로또인 건 맞고 네. 돈이 된다는데 당연히 다 청약하고 싶으시지 않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률이 굉장히 세겠죠. 그래서 이 가드라인 자체 점수가 한 67점, 68점 정도쯤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뭐 한 30에서 40대야. 네. 아이가 뭐 한둘 정도 있어. 이런 분들이 거의 점수가 30점에서 40점 돼요. 그냥 일반인들.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좀 한 50은 되시거나 60세가 되시고 무주택자로 네. 거기에 또 자녀도 뭐 여러 명이 있었고 이 정도가 돼야 또 한 50점, 6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67, 8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나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서울 쪽에는.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관심은 집중됐고 그럼 그 사람들이 손에 탁 털고 도망을 갈까요? 그러진 않죠. 네. 그래서 기웃기웃 주변을 하다가 그래 그 아파트가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주변에 있는 애라도 사면 난 좋겠다 라고 해서 따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변에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전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분양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시장 참여자든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고 그것 때문에 뉴스는 다시 또 그 현상을 보도를 하고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하면서 또 참여를 하고 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2015년도부터요. 근데 지금 어쨌든 2015년에서 17년도까지 인허가 받아놨던 것들이 올해 안에 거의 분양이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가 좋을 때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뭔가 느낌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냐고. 네. 그러면 하반 내년으로 넘어가면 분양이 잘 안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부랴부랴 경기가 좋을 때, 즉 2018년도 말까지 해서 웬만큼 이슈를 탈 만한 것들은 다 분양이 될 거예요. 빨리 팔아버리는 게 뭐 좋은 그것도 전략이죠. 장사가 잘 될 때 파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나면 솔직히 이제 내년부터는 분양 물건이 일단 줄어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입주 물건은 되려 늘어나죠. 그런데 들리는 뉴스에선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가짐도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형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하반기 때는 가격이 오르나요? 그럼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정책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는 온 건데요. 네. 이런 8월달 말 그대로 휴가가 끝나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냐면 분양 물건이 예정되어 있는 12월달까지는 계속 오를 거고요. 거기에 신혼부부의 수요 그 다음에 신학기에 대한 수요 11월, 12월 네. 그리고 직장인들에 관련된 또 2주 이러면 2월달까지가 일반적인 성수기예요. 네. 그러니 이 러시는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느냐면 2월달까지는 즉 2019년 2월달까지는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럼 집을 살까 말까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안 사는 게 좋겠네요. 경기도권역에 3억에서 4억대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별로지만 서울인 인서울에 5억 5천짜리 사시겠어요? 어디 물 좀 뚝뚝 떨어져요. 그런 아파트